오늘 국방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이슈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 쿠데타를 3번이나 주도했다며 육군 사관학교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신속하게 통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사 동문회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통합 국군 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3번. 다 육사 출신들이 하는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 이재명 대통령은 쿠데타를 언급하며 육군 사관학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했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가서 전부 다 뒤에서 회전의자 돌리면서 감시하고 있었겠죠. 이거를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고위장성들은 거의 다 육사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세요. 근데 얘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러잖아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어요. 육사 동문회는 사관학교 통폐합에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특정 교육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각각 다른 유니폼이죠. 이제는 하나의 학교로 합쳐집니다. 국군 사관학교. 새 학교가 들어설 장소는 대전 자운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육사는 80년 만에 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운대 현장에서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괴를 같이 해온 육군 사관학교가 80년 역사를 끝으로 사라집니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 경남 창원, 충북 청주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가 폐교하고 대전에 통합 사관학교를 세웁니다. 새롭게 출범할 국군 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서 위치하여 창의성과 융합성의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대전 자운대는 카이스트와 항공, 천문 관련 연구원이 가까이 있어 첨단 기술 융합에 유리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국군 사관학교가 들어설 대전 자운대 앞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육군 교육사와 종합 군수학교 등을 이전해 학교 부지를 확보할 걸로 알려집니다. 이제 신입생들은 육군, 해군, 공군 각각 학부를 선택해 입학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4년 내내 대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1, 2학년 때 공통교육을, 3, 4학년 때 각 군별 맞춤 교육을 받게 됩니다. 현재 약 24% 수준인 민간인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현역 교수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면서도 생도 선발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은 공청회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세 번째 리포트는 바로 이겁니다. 영욕의 역사 80년 만에 사라진다. 한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육군사관학교가요 80년 만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서울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경남 창원, 충북 청주에 각각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를 폐교하고요. 대전에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세웁니다. 새롭게 출범할 국군 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서 위치하여 창의성과 융합성의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국군사관학교 신입생들은 1, 2학년 때 공통교육을, 그리고 3, 4학년 때 각 군별 맞춤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게 AI로 구현한 조감도, 국방부가 공개한 대략적인 국군사관학교 조감도 모습이죠. 국방부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육해공군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활동성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뜯어보면 사관학교의 전체적인 입학 수준이 낮아지고 자퇴율이 점점 높아지는 걸 막으려면 특단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시던 대로 지난번 국회에서 육해공 사관학교 동창회와 야당은 극렬 반발하고 있었죠. 충분한 검토 없이 각군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이라는 겁니다. 특히 대전에는 바다와 비행장이 없는데
도대체 사관학교 훈련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함정에 직접 체험하면서 해군 장교로 육성되는 것이지 육지에서 가끔씩 한번 바다를 보면 능력이 키워지지 않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이제 뭐 활강 훈련도 하고 막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훈련을 못 하는 거죠. 향후 입법과 여론 수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일 국회 앞에 6회 공군 사관학교 졸업생들이 모였습니다.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를 하는 벌기 대회였는데요. 통폐합을 멈춰달라는 국회 청원에도 동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원래 국방부의 구상입니다. 육사, 해사, 공사를 합쳐서 국군 사관학교로 하나로 만들고 생도를 한꺼번에 뽑겠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장교를 도대체 어떻게 키우고 있는 걸까요? 세계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월드과 박정아입니다. 먼저 한국처럼 군별로 따로 키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각각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6회 공사관학교가 각각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1802년 문을 연 웨스트포인트가 이 모델의 원조고요. 1946년 태릉에 문을 연 육군사관학교도 그 후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군은 원래 장교가 된 다음에 합동 전문 군사교육 JPME라는 과정으로 같이 작전을 할 수 있는지를 따로 가르칩니다. 학교는 따로 다니지만 임관 후에 합동작전 능력을 키우는 거죠. 프랑스와 영국도 사관학교는 6회 공군 다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통합형 국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1968년 아예 육해공 자체를 하나의 군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인데요. 1986년에 세운 ADFA에서 함께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1년은 각 군에서 실무를 익힙니다. 인도와 필리핀도 통합형입니다. 그런데 뜯어보면 이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병력 규모입니다. 통합군으로 이렇게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호주는 상비군이 6만 명이 채 안 되고요. 캐나다도 7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3개를 각각 따로따로 굴린 예산이랑 인력, 여력이 부족하니까 이걸 한 번에 합쳐서 굴리고 있는 겁니다. 상비군 10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 이렇게 사관학교를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뭐 호주나 같은 경우 우리랑 안보상이 좀 많이 좀 다르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호주 같은 게 뭐 육군이 뭐 그렇게 많이는 뭐 요구가 되지 않은 군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해외 파병도 거의 안 나가고 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나라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없앤다는 논리는 좀 맞지는 않죠. 이 중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일본인데요. 일본은 육사가 따로 없습니다. 방위대학교라고 불리는 곳 하나인데요. 1952년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처음부터 통합형으로 새 학교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 바로 육군과 해군이 싸우다가 전쟁에서 패했다 이런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함께 한꺼번에 뽑아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운 뒤에 육해공으로 나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군사관학교의 구상과 상당히 닮아 있는 구조인 거죠.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는 육군은 이제 공격적인 어떤 부대라기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의 부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협에 이제 상륙작전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걸 방어하는 부대다 보니까 우리 군하고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해상 자위대가 뭐 일본 군 중에서는 제일 이제 규모가 크죠. 이 나라는 어쩔 수 없죠. 뭐 북한의 어떤 대규모 지상군의 위협 때문에 육군이 과거부터 크게 있었는데 북한이 이제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기에 따라서 육해공군이 다 이제 유사시에는 제 역할과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자위대처럼 따라간다는 거는 좀 우리의 안보상과 일본의 안보상을 좀 차이를 좀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을 해본 나라들 중에는 다시 되돌리려는 나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통합사관학교 RMC는 2022년부터 운영 문제가 제기돼서 폐지론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각종 싱크탱크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서 군사훈련의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차베스 시절 사관학교를 통합했던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통합 시스템이 정치 군대를 만들기 유리한 지령으로 작용을 해서 독재로까지 이어졌다라는 해외 분석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실험이 한국에서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해공군의 영광급 교육기관을 합쳐서 2011년에 출범했던 합동군사대학의 경우인데요.
이 전문성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2020년에 다시 결국 분리가 됐습니다. 국방부는 통합카드를 꺼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점수가 너무 낮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안규배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 필기 합격선을 얘기를 했는데요. 300점 만점에 2018년까지는 230점대였는데 2026학년에는 육사가 212점, 해사는 161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임관한 기수를 보면요. 육사 입학생 4명 중 1명이 중간에 학교를 그만뒀고요. 하지만 이건 군인이라는 직업이 매력을 잃으면서 합격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학교 통폐합으로 풀려는 건 결국 이유와 결론이 너무 다른 것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인 거죠. 통합의 목적이 뭐냐, 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각군의 이기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증강 부분에서는 각군들마다 다 이제 자기 전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걸 이제 이기주로 봐야 되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에는 이제 육군 위주로 좀 돼 있고 하다 보니 육군 차원의 어떤 부대가 좀 됐지만은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저도 뭐 합참에 근무해봤지만은 그렇게 각군의 어떤 이기주의 그런 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통합 사관학교 만든다는 명분과 논리가 좀 많이 빈약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관학교는 군 기관인 동시에 대학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이 제도를 바꿀 때에는 생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공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군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국민적인 토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꽉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